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권의 계층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의 계층적 구조를 보시면 1번이 지역상권, 2번이 지구상권, 3번이 점포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보시면은 점포상권이 여기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상권. 그 다음에 이제 지역상권이 총상권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역상권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역상권부터 보시면은 총상권이라고 하며 특정 지역 전체가 가지는 상권을 말하며 한 지역 내의 모든 상업적인 유통업자들이 고객 유인 범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총상권의 특징은 특정 지역 전체가 가지는 상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자들이 고객 유인 범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상권을 보시면 지역상권 내의 특정 입지가 포함된 상업집적이 가지는 상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상권의 키워드는 상업집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유통점포의 입지 여부와 구매 고객의 인접성 등에 따라 지역상권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구상권에서는 지구상권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지역상권의 크기가 결정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점포의 입지 여부, 유통점포의 입지 여부, 또 하나는 구매 고객의 인접성, 구매 고객의 인접성,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지역상권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이 지역상권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점포상권을 보시면 지구상권 내의 특정 점포가 가지는 상권을 얘기합니다. 특정 점포가 가지는 상권을 점포상권이라고 합니다. 각 점포가 형성하게 되는 고객 유인 범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점포상권이 약간 작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권이 그 다음이고 지역상권, 즉 총상권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권의 분류를 보시면 첫 번째가 도보를 기준으로 한 상권이 나옵니다. 상권의 분류는 첫 번째가 도보인데요. 괄호를 보시면은 편의품 취급 점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편의품만 딱 떠오르는 게 편의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걸어서 갑니다. 편의점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뭐 5m, 10m만 가도 편의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보를 기준으로 한 상권을 보시면 도보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1차, 2차, 3차 상권을 분류합니다. 평균적인 것으로 700에서 800m의 거리라 해도 그 안에 철도, 하천, 그 다음에 대형 건물이 있다면 상권은 거기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딱 이제 막히는 거죠. 도보로 못 가면은 딱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1차 상권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1차 상권은 도보로 5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상권을 1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2차 상권은 도보로 10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상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m, 1000m는 도보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m를 얘기하고요. 3차 상권은 그 외의 곳에 있는 상권을 3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먼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와 2차 상권의 범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한 상권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교통수단. 주로 이제 선매품 취급 점포가 해당합니다.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1차, 2차, 3차 상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버스로 30분 거리에 불과한 거리라도 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에 3, 4회 불과할 때는 그보다 거리가 멀더라도
버스 운행 횟수가 많아 교통편이 유리한 상점으로 고객이 몰립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2번, 3번 버스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서울과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어떤 상권도 지역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 상권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1차가 어떤 거리보다도 시간으로 나옵니다.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상권을 얘기합니다. 30분 이내의 거리. 그 다음에 2차가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 그 다음에 3차 상권이 그 이상의 거리에 있는 상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을 기준으로는 주로 이제 선매품에 해당하는데요. 1차와 2차 30분 1시간 이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도보와 교통이 확실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흡입률에 따른 상권 분류를 보시면 세 번째가 고객 흡입률을 보시면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점포를 기준으로 1차 상권, 2차 상권, 그 다음에 한개 상권, 즉 3차 상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 다음에 3차에 해당하는 한개 상권. 이게 3차에 해당하는 거죠. 1차 상권을 보시면 점포 고객의 55에서 70%, 대략 평균 60%. 1차 상권은 1차는 55에서 70%, 평균 60%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55에서 70%를 포괄하는 상권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점포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로 구성되며 고객 수나 고객 1인당 판매액상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2차 상권을 보시면 고객 점포의 15에서 25%를 포괄하는 평균 20%인 상권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차 상권은 15에서 25%에 해당하는 흡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상권이 외곽에 위치합니다. 고객은 지역적으로 다소 분산되어 있습니다. 3차 상권, 즉 한개 상권이라고도 합니다. 1차, 2차 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고객을 포괄하는 상권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5 내지 10%를 포괄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있으면 70, 95이기 때문에 5에서 대충 한 10% 정도? 이 정도를 차지합니다. 3차 상권 내의 점포 이용 고객은 점포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고객은 매우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1차 상권에 다시 보시면은 대부분 점포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로 구성되며 고객 수나 고객 1인당 판매액상 밀도가 가장 높다. 그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고객 1인당 판매액상 밀도가 높다는 것은 어떠한 탄력적인 성향을 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시간에 봤듯이 이러한 그림에서 수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이걸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조금만 낮추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가격을 좀만 높이면은 이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격에 어떤 민감한 특징이 있습니다. 경쟁의 정도에 따른 상권의 분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챕터에서는 중요합니다. 상권의 계층성에서는 지금 보시는 경쟁의 정도에 따른 상권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경쟁의 정도에 따른 상권의 분류는 소매점 기준으로 바라본 겁니다. 지금 소매점 기준으로 포화상권, 과소상권, 과다상권, 과점상권을 바라본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을 읽기에 앞서 시장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에는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필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시장 이론은 이 자체로도 09년도에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장 이론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점 시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통관리 공부하다 보면은 마케팅이나 어떤 경영학도 들어가지만 이 경제학 부분도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순수한 이제 경제학 파트인데요. 기출로 몇 번 나왔습니다. 시장 이론은 특히 이제 경쟁의 정도인 소매점 기준으로 바라본 경쟁의 정도인 이 부분과 또 연관되기 때문에 책에서는 지금 뭐 포화상권, 이 경쟁의 정도가 네 가지로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는 이제 포화상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소상권, 그 다음에 과다상권, 또 하나는 과점상권. 이런 구분들이 시장 이론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쪽도 출제가 되고 여기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제품의 동질성이 있습니다. 시장 이론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떤 시장의 어떤 특징들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독점 또는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첫 번째가 제품의 동질성입니다. 기업이 생산한 모든 제품은 다 똑같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동질성인데요. 이 부분은 일물일가의 법칙과 연관이 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다시 말하면 하나의 물건에는 가격이 하나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물일가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제품이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성이라 그러면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떠한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면은 거기 새롭게 진입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성향이 있겠죠. 그래서 뭐 기업이 점점 늘어날 거고, 만약에 어떤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기업이 많이 퇴출을 할 겁니다. 근데 완전경쟁 시장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단기에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과 퇴출이 되기 때문에 단기에는 초과 이윤이 생기거나 또는 정상 이윤이 생기거나 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이윤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이 막 들어오는 거고요. 또 단기에 손실이 난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또 퇴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기업들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로 가면은 이러한 초과 이윤이나 손실 기업들은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로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 이윤만 장기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에는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정상 이윤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과 손실이 없는 정상 이윤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 완전경쟁 시장의 특징 보시면 이 가격 수용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형성된 가격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자원의 완전한 이동과 자원의 완전한 이동과 또 하나는 어떠한 완전 정보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100% 출이 가능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들 크게 이제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완전 경쟁 시장은 단기에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로 가면 정상 이윤만 획득하기 때문에 이윤이나 손실 기업은 없다라는 거, 이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내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은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한대로 표시하는데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든지 자유로운 진입과 대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독점에 오면은 기업이 하나인 시장을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독점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독점의 특징입니다. 2번째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가격 설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점 기업도 단기에는 초과 이윤이라든지 손실, 즉 초과 이윤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점이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로 가면은 독점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초과 이윤이 획득이 가능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에서는 정상 이윤만 획득했는데요. 이 독점이 오면은 장기에는 초과 이윤이 가능해집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완전 경쟁과 대비되는 특징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그러한 가격 설정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특징이 완전 경쟁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점 시장을 보시면은 과점 시장은 하나 이상의 기업이 그러니까 2개, 3개, 4개 이런 기업들 그걸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점 시장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가 몇 개의 기업입니다. 보통 이제 기업을 계산할 때 이게 이제 몇 개인데요. 여기 1개면은 독점이잖아요. 2개면은 복점이라고 합니다. 복점. 엄밀히 따지면 2개면은 이제 우리가 복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점 기업. 그다음에 3개 이상이면 이제 과점입니다. 점점 많아지면은 독점적 경쟁이라든지 완전 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기업이 과점 시장이고요. 이 과점 시장은 한 2, 3, 4개 정도 기업을 과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무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타 기업의 어떤 눈치를 본다는 거죠. 상호 의존성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이제 카르텔 같은 것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카르텔은 이제 뭐 담합 같은 거잖아요. 담합. 예를 들어서 뭐 과점 시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라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 브랜드가 서로 이제 카르텔은 아니지만은 어떤 상호정성을 가지고 가격 경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담합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는 안 되고요. 담합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4번째가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경쟁에서는 진입 장벽이 없었잖아요. 이제 과점에 오면은 진입 장벽이 생겨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점의 특징은 상호전성이 강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당연히 독점과 비슷하게 단기에는 초과 이윤 손실이 가능하지만 장기에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점 시장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첫 번째가 다수의 기업이 있습니다.
독점과 완전 경쟁을 섞어놓은 곳이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수의 기업이 존재합니다. 완전 경쟁처럼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완전 경쟁에서는 어떤 재화의 동질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차별화된 재화가 가능합니다. 차별화된 재화 공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질성인 재화도 있고 이질적인 재화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은 세 번째가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이 의미는 완전 경쟁시장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단기에는 초과 이윤 0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장기에는 정상 이윤만 있다.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따라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진입과 탈퇴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진입 장벽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독점적 경쟁시장의 네 번째 특징은 비가격 경쟁을 실시합니다. 근데 가격 경쟁이 아니고 비가격 경쟁으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제품이 더 낫다라고 어떤 차별화된 재화로 비가격 경쟁을 하는 겁니다. 비가격 경쟁은 이제 광고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등 이용하는 거죠. 마케팅 믹스를 이용해서 비가격 경쟁을 하는 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론을 지금 이제 네 가지로 봤는데요. 이것과 지금 경쟁의 정도와 맞물려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경쟁의 정도를 보겠습니다. 포화 상권을 보시면은 소매점의 포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점포 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에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권이라고 합니다. 고객에게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 소매업체들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소매업체들은 이 지역 상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화 상권은 거기 가로에 있듯이 점포 적정 지역을 얘기합니다. 점포 적정 지역을 포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포화 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소 상권을 보시면은 시장의 점포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장 상황을 말합니다. 점포수가 적다, 즉 점포 부족 지역을 과소 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포 부족 지역을 얘기합니다. 점포수가 적기 때문에 이 상권에서는 점포당 평균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익률 또는 수익률을 점포 수로 나눠준 것이 거기 나와 있는 평균 수익률입니다. 평균 수익률인데요. 여기서는 이 부족 지역이기 때문에 과소상권입니다. 그래서 점포 수가 적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평균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 상권을 보시면은 과잉 점포 상태에 있는 상권이다. 그래서 점포 과밀 지역을 과다 상권이라고 합니다. 과잉 점포 상태에 있는 상권으로 점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정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장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 과다 상권은 완전 경제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시장 네 가지를 봤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하다. 점포수가 너무 많다. 즉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격 어때요? 가격 구매자입니까? 가격 설정자입니까? 가격 이게 프라이스 테이커, 뭐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여기서는 지금 가격 수용자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가격 설정자라고 하는데
프라이스 테이커, 그다음에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과다상권은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격 수용자로서 프라이스 테이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이 가격 설정자인 프라이스 메이커는 독점 시장의 특징이잖아요. 요거는 독점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독점은 기업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 수용자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과다상권 점포 과밀지역을 잠깐 보시면 점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정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 즉 완전 경제에 가깝다. 그래서 가격 수용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포 일부가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다. 역시 완전 경쟁과 완전 경제 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점 상권을 보시면은 과점 상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몇 개의 점포가 과점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합 등의 불공정 진입 장벽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과점의 특징을 좀 전에 봤습니다. 과점의 특징이 첫 번째가 몇 개의 기업이 있고 상호 의존성이 있고 카르텔, 즉 다밥을 형성하고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과점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과점 상태라고 해서 다른 점포들이 폐업을 하거나 신규 점포가 출점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의 정도에 따른 상권의 분류는 소매점 기준에서 바라본 겁니다. 도매점 기준이 아니고 소매점 기준이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요. 이쪽 부분은 각각 물어보는 거 하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이론 물어보는 거 하나 나올 수 있고, 시장 이론과 지금 상권 기준으로 같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걸 잠깐 정리를 해보시면은 상권의 계층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상권의 계층성은 지역 상권, 지구 상권, 점포 상권으로 구분이 되고요. 상권의 분류는 도보를 기준으로 한 상권과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한 것, 그 다음에 고객 흡입률에 따른 상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도보를 기준으로 한 상권은 주로 이제 편의품 취급 점포의 상권을 얘기하고요. 1차 상권은 도보로 500m 이내, 그 다음에 2차 상권은 1000m 이내.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한 상권으로서는 선매품 취급 점포를 봤습니다. 그래서 1차 상권은 30분 이내, 그 다음에 2차 상권은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상권이 2차 상권이 되겠습니다. 고객 흡입률에 따른 상권에서는 1차 상권이 점포 고객의 한 60에서 70%를 포괄하는 상권의 범위를 얘기하고요. 2차 상권은 15에서 25% 정도, 그 다음에 3차 상권은 5에서 10% 정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3차 상권은 한계 상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는 포화 상권을 점포 적정 지역에 있는 것을 포화 상권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과소 상권은 점포 부족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과다 상권은 점포 과밀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점 상권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시장 이론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른 제품의 동질성과 자유로운 진입과 대출, 그 다음에 가격 수용자, 프라이스 테이커이 있고, 자원의 완전한 이동과 완벽한 정보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단기에는 초과 이윤과 손실이 가능하고 장기에는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2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 이 2가지 시장이 장기에는 정상 이윤만 획득합니다. 그 다음에 독점과 과점 시장은 장기의 초과 이윤이 가능한 시장을 얘기합니다. 특히 독점은 한 개의 기업이고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가격 설정자, 프라이스 메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과점 시장은 2개가 있으면 복점이고요. 3개 이상의 시장을 과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기업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강한 시장이 과점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카르텔 단합을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담합은 현재는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2가지 시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진입과 탈퇴의 자유로운 다는 특징은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고요.
차별화된 재화로 비가격 경쟁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독점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경쟁 시장의 특징은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차별화된 재화에 포커스가 있고 또 하나는 비가격 경쟁을 한다. 즉 광고라든지 홍보를 이용해서 비가격 경쟁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권 조사의 방법과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